1800년대 후반의 조선은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서구 열강과 일본, 청으로부터 개화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로부터는 전통의 봉건사회, 신분질서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벌어진 우금치 전투는 2차 동학농민운동 중에 벌어진 대규모 전투로 만여 명의 동학농민군과 2000여 명의 조선 관군, 일본군 연합부대와의 전투였습니다. 조선 관군과 일본군 연합부대는 동학농민군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이었지만 무기와 전술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관군과 일본군은 신형소총과 게틀린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반면 동학농민군은 죽창과 구형 화승총밖에 없었고, 전술 역시 농민군은 적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구시대적이고 단순한 밀집 돌파만을 고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학농민군은 500여 명만 남고 전멸해버리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한 동학이란 무엇일까요? 동학의 창시자는 최재우라는 인물로, 그는 서양의 학문이나 종교에 대항하는 동쪽 학문이라는 뜻으로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과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후천개벽 사상 등 사회개혁의 성격을 가진 종교로 발전해 나갔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수많은 민초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동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불안해진 조선 조정은 최재우와 추종자들을 붙잡아 처형하지만 동학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2대 교주 최시영은 더욱 은밀하게 포교에 힘쓰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동학은 서서히 반봉건, 반외세의 성격을 갖기 시작했으며 남접과 북접으로 세력이 나뉘게 되어 남접은 신흥 세력인 전봉준 등이 이끌었고, 북접은 최시영 등의 온건파가 이끌게 됩니다. 당시 고종은 사회개혁과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이 반가울 리 없었기에 계속해서 탄압을 하였고, 동학과 조선 조정과의 관계는 더욱 험악해져만 갔습니다. 1894년 결국 이 갈등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의 영향력이 강했던 전라도 고부군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조병갑은 전형적인 탕간오리였는데 그는 온갖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괴롭히며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전봉준과 농민들은 조병갑에게 사정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참다 못한 전봉준과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의 조정에서는 탕간오리인 조병갑을 체포하고 안핵사 이용태를 내려보내 사태 수습을 맡기지만, 이용태는 조병갑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학교도를 색출한다는 이유를 들어 닥치는 대로 농민들을 체포하거나 재물을 약탈하며 더욱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1894년 3월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다니던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 등의 동학 지도층은 농민들을 모았고, 그 수는 순식간에 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1894년 4월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은 전주를 향해 진격하는데요. 황토현에서 만난 관군을 대파하고 승승장구하며 결국 전주성까지 점령합니다. 전라도 일대를 휩쓸며 동학농민군이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고종은 회유책을 펼치며 민심을 달래는 한편 청나라에 구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1858년에 맺어진 텐진조약에 청일 양국군대는 동시에 철수하고 동시에 파병한다는 항목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명분이 되고 맙니다. 전주성을 포위한 관군과 대치 중이던 전봉준은 청일 양국군이 개입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외세에 빌미를 주기 싫었기에 조선 조정에 패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국 조선 조정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극적으로 전주화약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청나라군과 같이 들어온 일본군은 이미 청과의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합니다. 조선 정부는 전주화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외국군은 철수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오히려 일본군은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여 고정을 감금하고 흥선대원군과 김홍집 등을 내세워 친일 정권을 수립해버립니다. 참고로 이때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 지휘관인 오시마 요시마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고조부입니다. 결국 이에 반발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벌어지지만
오히려 청나라는 일본한테 신나게 얻어터져 개망신을 당하며 쫓겨나고, 이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들은 전봉주는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은 항일 구국투쟁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넘게 봉기합니다. 이것이 2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논산에 모인 2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한성 탈환을 위해 위풍당당하게 북상하기 시작했고,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공주를 첫 번째 목표로 삼습니다. 일본군과 조선광군 연합군도 동학농민군 진압을 준비합니다. 용산에 주둔했던 일본군 19대대는 3개의 중대로 나누어 남아있으며 조선광군은 약 3,80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조선광군은 일본군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후 이인, 효포, 웅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동학농민군은 공주를 3면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공주의 우금치에서 일대 혈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선 우금치는 공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봉주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능했지만 안타깝게도 군사적인 능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월한 병력수만 믿고 휘하의 모든 병력을 폭이 1km도 안 되는 우금치의 좁은 계곡으로 밀어넣었고, 그 정면에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적 2천여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무기도 구식 조총이나 죽창 등이었기에 무기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동학농민군이 보유한 조총은 사거리가 70m 정도였고, 그나마도 대다수의 병력은 죽창이나 활로 무장했습니다. 반면 진학군의 스나이더 소총은 사거리가 350m였고 발사 속도도 1분에 2발 정도밖에 쏠 수 없는 조총에 비해 훨씬 빨랐습니다. 거기다가 게틀링 기관포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도 보유했는데, 이 게틀링 기관포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동학농민군은 기본적으로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일 뿐이었고, 진학군은 신식무기로 훈련받은 엄연한 정규군이었습니다. 냉정히 살펴보면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전투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압군은 유리한 지대에서 사거리가 길고 연발로 쏠 수 있는 무기들을 보유한 채 기다리고 있었고, 동학농민군은 1km 거리의 오르막 평지를 그저 밀집 대형으로 돌격하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적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대부분 죽었는데, 심지어 이런 무모한 돌격을 수십 번이나 감행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시체는 계속해서 쌓여갔고, 그 피는 강을 이루었습니다. 동학농민군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돌격했는데, 이 주문을 외우면 총알이 피해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광군이 가져온 게틀링 기관포라는 신무기 앞에서는 이 미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계곡에서 동학농민군 주력병력 만여 명 중 3천여 명만이 살아남는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광군과 일본군은 포로도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항복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죽였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방적인 전투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살의 주체는 일본군이 아닌 조선 광군이었습니다. 전투에 참여한 일본군은 200여 명뿐이었고 전사자는 없었습니다. 우금치에서 대패한 동학농민군은 논산으로 후퇴하면서 많은 탈영병이 발생했고, 결국 병력은 500여 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후 김계남의 병력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주력 병력도 전투에서 패하게 되며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크게 위축됩니다. 결국 11월 27일 태인 전투에서 전봉준의 마지막 병력이 대패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와해되어 버립니다. 전봉준은 피신에 다니다가 결국 체포되었고, 김계남 등의 동학 지도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강경파였던 김계남은 재판도 없이 목이 잘렸고, 시신들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려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던 혁명가 전봉준은 재판 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키가 작아서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전봉준의 나이 41세였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사실은 유배를 갔던 동학농민혁명의 원흉 조병갑이 복직을 해서 고등 법원판사가 되었는데, 그가 1898년에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민초들은 사라져갔지만 이후 동학은 손병희로 교주가 이어지며 이름도 천도교로 바뀌어 지금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